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26년 5월 16일 토요일 날 오후 1 시입니다. 채권 금리가 결국 아침에 마무리하면서 튀었어요. 어제 4.5% 넘어가면서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금씩 더 올라서 어제 그 새벽에 미국 장중에서는 더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불안한 게 이게 트리거가 일본의 물가 발표였고 그 물가 발표가 생산자 물가 발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소비자 물가 발표도 5월 22일 날 또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 시장에 또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뭐 10일 이평선을 이탈하든지 또는 이제 종목의 거래 대금 강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거래 대금 강도가 과열이면 전 팔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규 매수가 가능한 로직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이제 매도만 하다 보니까 일단 현금 비중이 이 40%가 넘어갔다. 요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고 보시고 나서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라떼 이상 가입만 하시더라도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눈꽃빙수 이상 가입하시면은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이런 뭐 다양한 이 구글 콜앱 코드들도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면 되고 10년물 채권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사실 장중에 한국은 금요일 날 장중에 한 4.5를 조금 넘더니 계속 올라왔어요. 4.595까지 올라왔고 시장은 이 4.5를 기점으로 트럼프의 타코가 발생하면서 다시 떨어질 걸 기대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뚫고 갔단 말이죠. 뚫고 갔으니까 이거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되겠죠. 인정을 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무슨 전략을 해도 잘 안 먹힐 가능성이 높아요. 유동성이 지금 축소되는 구간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우리가 뭐 무슨 전략 이런 추세 추종이든 뭐든 이런 게 되는 거지. 이런 구간에서는 무조건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정일 때는 4.5%의 채권 금리가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었으니까 버틸만 했지만 지금은 현금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장에서 코스피 11선을 이탈하면은 20% 이상 현금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영상도 올렸었는데 영상 올리고 나서 이제 장 마감할 때쯤 보니까 10% 11선 이평선을 깨 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현금을 더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는 25%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캘린더를 보게 되면 이제 일본의 이제 물가 지수가 이 상품 가격 지수나 이런 것들이 전월 대비해서 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4.9%나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 채권 금리를 트리거로 작동을 했고 일본의 채권 금리, 한국의 채권 금리, 미국의 채권 금리를 다 트리거로 작동이 된 것이고 이제 5월 22일에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야 이게 채권 금리가 물가 때문에 올랐는데 일본의 물가 때문에 올랐는데 이 5월 22일 날에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 이거를 아침 8시 반에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하기가 어려운데?'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고 그 말은 '다음 주도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4.5% 미국 채권 금리 기준으로 4.5%가 문제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미나이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4.5%가 이제 위험한 이유가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한 2%인데 연준의 물가 목표가 2%니까 이게 한 적정 금리가 한 4%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이거보다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 타격을 주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4.5%가 이제 미국에서 한 해 내야 되는 이제 그 돈 이자 비용이랑 그 이자 비용을 고려하면은 이 금액이 국방비보다 지금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고런 어떤 그 기준이 4.5%가 트리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건 지금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도 미국이 가다가 다시 꺾였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자꾸 요런 구간에서만 놀고 있었는데 다시 전 저점까지는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한국의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도 잘 올라가다가 코스닥도 좀 반등할 것처럼 하다가 다시 아예 전 저점 순간까지 열어 놓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펄스는 매도 시그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TIP라고 해 가지고 물가가 이제 문제가 되면 3 개월, 6 개월, 12 개월에 해당하는 어떤 모멘텀을 제가 체크를 하는데 지금 이 1 개월, 3 개월, 6 개월, 12 개월을 가지고 모멘텀이 음수이면 "이거는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로직이 있어요. 근데 지금 TIP가 지금 0 쪼끔만 더 지금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가면 아예 마이너스로 접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
둘 중에 하나라도 좀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당분간은 현금 들고 있고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바닥권까지 기다리자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일정 같은 걸 보게 되면 제롬 파월의 임기 종료가 됐죠. 그리고 일본의 물가 지표가 5월 22일 날 한 번 더 트리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다행히 22일 지나고 나면 그 유동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지나고 나면은 한번 반등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28일 날 미국의 물가 지표가 또 트리거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6월 달도 쉽지가 않습니다. 6월 달에 이제 시장에서는 걱정하는 게 국민연금의 이 주식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주식 관리가 지금 갑작스럽게 한국 시장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한국의 투자 비중이 그 오차 범위로 좀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 비중을 높이더라도 일부 매물이 출회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고. 그다음에 6월 달 한 7 일이나 8 일쯤인데 이때도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해요. 그래서 이때 글로벌 자금이 좀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요것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첫 번째 금리 결정이 케빈 워시 시대의 첫 번째 금리 결정이 6월 18일이기 때문에 이 6월 18일까지는 이 체크 시장이 적극적으로 내가 막 자신 있어. 외부 변수가 그렇게 그 트리거가 없을 거야라고 자신 있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이벤트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야, 이런 이벤트가 그 트럼프의 중국 방문까지는 그래도 물가 지표가 문제가 없을 때는 이 채권 금리가 문제가 없을 때는 그래도 뭐 풀베팅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5월 초부터는 풀베팅을 하고 있다가 이제 어제부터는 이제 그 금요일부터는 현금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고 그게 4.5를 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4.5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야 주식시장에 우리가 뭐 컨센서스 상향되는 종목군을 플레이하든 아니면 최근 분기 실적이 좋았던 것들을 플레이하든 이런 플레이에 대한 어떤 그 방법이 작동하는 시장이 되려면 4.5 언더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게다가 다음 주 당장 단기에 다음 주에 5월 22일 날 일본의 물가 지표 발표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도 계속 조심하자. 애초에 현금 비중 만들어 놓자. 신용 쓰지 말자.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보통은 시장이 조정 나오면은 우리가 필요한 현금 비중은 제가 과거 그 테스트한 거의 기준으로 보면 맥스 30%예요. 그리고 맥시멈 드로우다운 지금 지수가 한 5% 빠졌는데 여기서부터 5% 정도 더 빠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주변 상황을 보고 조금씩 분할 매수 가능한지 한번 가늠을 해볼 수 있다. 근데 그때도 데이터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월요일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다음 주도 내내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